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유자효입니다. 용기 있는 자로 살아라. 만일 행운이 따르지 않는다면 뜨거운 가슴으로 불행에 맞서라. 고대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였죠. 키케로의 말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열정으로 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불교학자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들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저는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불교학부 교수로 근무하는 김성철입니다. 여러 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대학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진짜 이게 보통 난리 났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아마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학교 문을 닫고서 이렇게 예. 물론 이제 수업은 하긴 합니다. 이제 어제부터 그 원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아하. 이제 연구실이든지 자택에서 촬영실을 갖춰가지고 아주 급조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마치 유튜버처럼 그렇게 예. 혼자 이제 강의하는 이제 그 영상을 어. 이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참 그 신입생들의 그 설레임 그런 걸로 맞습니다. 캠퍼스가 참 아주 참 봄의 어떤 생동감이 넘칠 그럴 때인데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불교 학부는 신입생 가운데 스님들도 계시죠. 그럼요, 많이 계십니다. 예. 이제 이 조계종 저희가 이 기본교육관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국대학 서울 캠퍼스, 경주 캠퍼스가 다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삼인이 스님들께서 이제 한 4년 동안 교육을 우리 경주에서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 분들 계시고 또 하나가 또 비구비구니 스님들 정식 구족회 받은 분들 중에서도 이제 향학열에서 또 학위를 다 이제 옛날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전공은 달랐겠죠. 출가하신 다음에 한 10년, 20년 지나서 다시 또 입학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이 한 60명인데 예. 한 40% 정도, 그러니까 30분 정도가 20 내지 30분 정도가 스님이십니다. 상당히 많군요. 예. 네. 불교학 연구자로서 또 제자들을 지도하는 스승으로서 그동안 참 많은 업적을 쌓으셨습니다. 지난해 후반에 역설과 중간 논리 이런 예, 책을 예. 내셨던데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 역설은 이제 우리말로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예. 뭐 힘줘서 얘기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아니면 이제 패러독스. 근데 예. 이제 그때 역설은 패러독스라는 뜻입니다. 역설. 예. 자가당착해도 되고요. 파라독스입니다. 자가당착. 예. 이른다면은 이제 누가 그 벽에다가 낙서금지 이렇게 씁니다. 낙서금지. 네. 그러면은 낙서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보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요, 낙서금지가 낙서예요. 그렇죠. 자가당착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사돈남말하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역설 구조인데 예. 이 불교 내에서는요, 합리성에 대한 반성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요. 부처님 깨달음의 핵심이 합리성에 대한 반성이에요. 다시 말해 그게 바로 공사상입니다. 공. 우리의 사유는 다 엉터리다. 이걸 자각하고 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그 전까지 부처님께서 수행하시고 구도하시면 이 이유가 뭐였냐 하면은요, 나는 누굴까? 뭐 그건 부처님만이 아니고 누구나 똑같습니다. 죽음이 뭘까? 내가 누굴까? 죽음은 어떻게 될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뭐 세상이 있었나? 세상이 누가 만들었나? 왜 이런 존재가 있는가? 이게 참 이상한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이 드는 그런 의문들인데 이 불교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면은요, 그런 의문들이 뭘 갖고 만드는 거냐 하면 우리 생각 갖고 만든 겁니다. 근데 생각은 이분법적으로 작동합니다. 예. 흑백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생각 작동하는 방식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흑백 논리가 세상과 무관하구나 하는 자각이 부처님의 공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에서 뭐 색즉시공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머리 위란 얘기예요. 아마 도선사 가시면은 앞에 일주문에 입차 문례 막존지해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문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아리 내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데 왜냐하면 머리 굴려봤자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적 철학적 의문 전체가 사실 엉터리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도 않고 죽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 말씀 중에 삶도 죽음도 없다는 게 괜히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의 사유를 끝까지 추구해서 논리적으로 아주 정체를 갖다가 진상을 규명해 보니까는 구명해 보니까는 아 사유가 엉터리구나 세상과 무관하구나 하는 사실을 자각합니다. 예. 이제 그 논리가 바로 중관 논리입니다. 중관 논리.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사유에 대한 비판이 중간 논리고요. 불교 내에서 있었던 예. 벌써 2000년 넘은 그런 이제 아주 면면이 이어진 전통입니다. 심지어 요새 최근에 서원불교도 똑같아요. 예. 서원불교도 전문답이든지 이제 이런 것들 할방 소리 지르고 하는 게 예. 뭐냐면요. 머리 굴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자 유한 머리 굴려서 전부 다 병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흐름은 불교는 면면합니다. 불교의 지적인 깨달음이 바로 그런 내용이고요.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제 얘기해주는 그런 학문이 중관학이고 그 논리가 중간 논리고 네. 다른 말로 공의 논리고요. 공을 네. 증명하는. 그런데 네. 그게 바로 보니까 서양 근대 수학에서 드디어 이제 그걸 압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역설 버트란트 러셀의 역설에 대한 그런 그 이제 어떤 설명들 그 수학 학문에서 예. 이거하고 불교의 이제 중관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반논리적 논법하고 어허. 비교해 가지고서 공통점을 이제 이제 드러낸 그런 논문입니다. 그게 아. 논문 한 편이었고 네. 그런 식의 논문들을 한 12편 모아 가지고서 아, 책을 낸 그래요? 겁니다. 예. 그야말로 참 대단한 예, 공부를 하시고 발견을 하셨습니다. 그 대학원에서 중관학으로 하기를 아, 그렇죠. 하셨죠. 근데 그 이제 역시 불교의 핵심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선택을 하신 겁니까? 근데 실제 선택할 때는 뭐 그렇게 제가 이제 대학원 처음에 석사과정 논문 쓸 때는요. 네. 불교 전체에 대한 조망이 없거든요. 아. 그래서 논문 쓸 때는 이제 그런 통찰하에서 이렇게 잡은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제가 솔직히 대학원 들어가서 박사까지 마치고 지금 학교까지 들어왔지만은요. 그 석사 입학할 때는 제가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이제 왜냐하면 제가 제가 혹시 뭐 많이 아시겠지만은 치과 의사 출신입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치과대학 졸업한 다음에 병원 개업한 다음에 평생 꿈이 뭐였냐면은요. 이제 환자 진료하면서 남는 시간에 이제 불교 공부하고 또 환자 없으면은 이제 그때 또 참선도 하고요. 보통 저 병원서 의사분들 말 중 농담 중에 유비무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환자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근데 공부하는 사람도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비 오면은요 책 예. 보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평생 그렇게 살까 했었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책이 부족합니다. 책이.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김동완 쌤 책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김동완 쌤께 쓰신 책을 거의 다 봤습니다. 거의 다. 뭐 구사학 같은 경우는 암기하듯이 봤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불교 책이 많죠. 근데 이제 아무리 서점에가 책이 없었는데 불교 책을 더 읽을 게 없어요. 더. 그러니까 우리말로 된 거 중에는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관학이 제가 중요한 건 알았습니다. 중관학이. 근데 중관학에 대한 개론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는 이제 중관학의 그 원전이 중론이라는 책입니다. 중론. 예. 이제 그걸 보기 위해서 그러면 한번 이걸 직접 봐야 되겠다 해서 네. 이제 한문으로 직접 보기 위해서 또 한문 실력도 그때 없었기 때문에 한글 대장경을 청계천 책방에서 하나 사고요. 중론 들어가 있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한문 원문을 봐야 되는데 원문도 지금이야 뭐 인터넷에 이렇게 다운받으면 되는데 그 당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론 하나 보려고 신수대장경 전집을 다 샀습니다. 그래요. 예, 그 당시 민족사에서 그걸 팔았는데 예. 그 사장님이 그걸 들고서 이제 저 치과를 갖고 오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중론 이제 그 한글 번역본하고 그 다음에 한문 원문하고 보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그때 뭐 학교 들어갈 생각도 없었고요. 어허. 그랬는데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읽고 싶은 책이 많은데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자료가 없어요. 근데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가면 틀림없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와이프한테 이제 허락받고요. 석사만 하고 나오겠다. 왜냐하면 도서관 이용하려면은 그래도 그냥 동네 사람이 가서 들어가려면 그럼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석사학위 받으면은 이제 그래도 평생 이용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에서 네. 동대 도서관 이용하려고 처음에 석사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다가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제 저는 사실은 뭐 박사과정, 석사과정이 있는 분들 보면 저 하늘 위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구사학도 1년 동안 구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구사학 그 아비달마 교학에 대한 책인데 그걸 다 암기했어요. 왜냐하면 동국대학 들어가면은 교수님이든지 온 학생들이 다 모든 교학을 다 암기하고서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겁내가면서. 예.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는 예. 제가 불교를 제일 많이 알아요. 학생 중에는요. 그러면서 이제 박사 들어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 중관학 연구뿐이 아니고 불교 논리학, 또 티베트 불교, 최근에는 뇌과학과 심리학, 사회학 이렇게 꾸준히 연구의 범위를 넓혀 오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독특한 이력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그건 뭐 다른 것보다도 사명감에서 합니다. 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공부는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건 대중과의 소통과는 무관합니다. 네. 그냥 저 화음이든지 중간이든지 또 혼자 그냥 하면서 하고 싶은 게 참 많지만은 지금 우리 사회 현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 뭐 사회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현대 과학이 이제 사실 참 어마어마합니다. 그 현대 과학에 의거할 때 모든 종교가 사실은 그 이 뿌리를 다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또 다른 종교와 달리 불교는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불교의 진리성이 입증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예. 아인슈타인의 자서전 중에 그 이제 만년의 회상 나이가 들어가고 회상하는 이런 이제 수필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극찬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러니까 처음 접한 게 아마 일본 방문했다가 유가 히데키하고 그 중립장가 이제 발견했던 예. 이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자 친했답니다. 그래서 일본 갔다가 불교를 만난 다음에 이제 우주 종교란 말을 씁니다. 이제 앞으로 우주 종교가 생긴다면 바로 불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탐구에 대해서 그걸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는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 지금 뭐 뇌과학, 진화생물학, 물리학 이게 나올수록 사실은 야 역시 부처님 말씀이 맞구나 어떻게 이걸 하셨을까 하는 이제 그런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은 학자들이 해줘야 됩니다. 네. 일반 사람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또 과학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 뭐 과학에 대해서는 아주 뭐 제가 일단은 공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과학이든지 뇌과학도 자료를 한 20년 이상 모았습니다. 네. 뭐 최신 논문까지 다 이제 모으면서 이제 그 내용 가지고 인간의 마음의 문제하고 결합을 시켰고요. 네. 그래서 강의를 또 직접 합니다. 강의한 지 한 네. 3, 4년 됐습니다. 학교에서. 네. 그 제목이 불교와 심신의학이라고 네. 해서 뇌와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한 학기 네. 동안. 그다음에 진화생물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심은 물론 재미도 있긴 있지만은 뭐 혼자 하려면은 한 이틀간 책 보면 다 끝납니다. 근데 그걸 강의하고 남에게 전하고 하려면은 그다음에 우리의 또 젊은 세대한테 불교 포기하려면은 틀림없이 반드시 이 과학과 접목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명감에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예, 아인슈타인이 불교에서 큰 발견을 했군요. 네, 그렇죠. 네. 나중에 돌아갈 때도 네. 저 화장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상당히 불교적인 그런 심성을 가진 분입니다. 예. 뇌만 기증을 하고 뇌는 지금 남아 있죠. 그렇대요. 연구해달라고요. 예. 예. 김 교수님께서 요즘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어떤 것입니까? 저는 뭐 관심도 그렇고 지금 이제 요새 최근에 한국불교학회에서 이제 하고 있는 일이 타너스님 그 이제 녹음 테이프를 다 녹취해 가지고 책 발간하는 작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 책이 한 권 나옵니다. 그분의 본문집이.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화음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이제 그런 달통하신 분이고 최고의 불교가 화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분이 역학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화음과 주역, 역학이 통합니다. 아주 이 세상을 보는 방식인데 독특한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학문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개발을 해가지고 알리면은 큰 어떤 새로운 분야가 생기겠다는 마음이 들어갔고 최근에 이제 화음하고 주역, 역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상중하할 때 상중하가 보니까는 이제 그 이 방 안에도 상중하가 있죠. 예. 에베레스트 산에도 상중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컵 속에도 상중하가 있습니다. 예. 또 좌우할 때도 여기도 좌우가 있고 예. 우리나라도 왼쪽 오른쪽이 있고 예. 동서남북이 요 안에도 있고 여기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보편 개념들 예. 의한 통찰 이게 화음입니다. 예. 그게 역학입니다. 예. 음양에 의해서 뭐 사상에 의해서. 예. 그래서 타나스님께서 주역도 공부하시고 화음을 공부하셨는데 왜 이분이 그 두 가지를 다 이렇게 하셨을까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야 이게 알지 못하는 전혀 서양 문화에서 모르는 이런 식의 통찰이 있구나 해서 지금 제가 힌트만 잠깐 드렸는데 예. 이제 화엄경은요 제일 첫 품하고 마지막이 다 똑같아요 내용이요. 모든 게 다 담겨 있답니다. 일미진중 함시방 먼지 한 털 속에 우주가 들어간다 이런 가르침인데 그렇죠. 그게 어떤 먼지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직 이제 제가 정리해서 그걸 요새 책을 쓰고 있습니다. A4 용자는 50몇 이상 쓰기는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그 세상을 보는 아주 독특한 방식인데 우리에게 너무나 도움이 되는 왜 도움되냐 하면은요 그 화음적인 통찰이 들어가면은요 예. 누구나 주인공이 돼요 누구나.
예. 어디든지 중심이고 어디든지 상중하가 있고 좌우가 있고 동서남북이 있고 예, 모든 걸 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디든지 불국성토고.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대 흐름하고 비슷합니다. 그렇네요. 누구나 주인공. 스마트폰 그 정보통신 사회에서 맞아요. 예, 누구나 다 이제 주인공이에요. 그럼요. 요새 또 이제 그 미투 운동이든지 뭐 후미진돼서 핍박받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그게 사실 화장장엄 세계, 허엄의 세계고 극락 같은 거고 아하. 그러니까 사바정토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론적 어. 토대를 지금 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저서를 많이 내셨어요. 대한민국 학술은 우수 학술 도서로 선정된 책도 여러 권이던데 네. 김 교수께서 생각하시는 자신의 대표작 어떤 걸로 일단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평생 이제 뭐 논문도 많이 쓰고 했지만은 대표작 책 중에는 저 승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부제가 승랑의 스님 이제 본명이고요. 승랑. 그러니까 고구려 스님입니다. 고구려 삼국시대에. 그다음 부제가 그 생애와 사상에 대한 분석적 탐구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제가 그래도 제 전공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중관학입니다. 그러니까 중관학인데 중관학은 인도 중관학이고 승랑 스님은 이제 이 동아시아 중관학입니다. 예. 그걸 보통 삼론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론학 그걸 처음 이제 크게 부흥시킨 분이 승랑 스님이고 이 동아시아 불교 전체를 대승으로 이제 전회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분입니다. 승랑 스님이. 예.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제가 이제 하나 꼽으려면 그 책 꼽습니다. 그래요. 한 7년 걸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에만 틀어박혀서 오타쿠처럼 7년 동안 그 작업만 했습니다. 그리고 원효의 판비량론 기초연구, 그렇죠. 또 예. 중론 논리로부터의 해탈 논리에 의한 해탈 예. 이런 저작도 참 역저들입니다. 예, 뭐 다 학술원 그 상 받았던 그러셨죠. 예, 네. 대한민국 학술원 상을 받았던. 네, 붓다의 과학 이야기 여기에서는 진화생물학, 뇌과학 이걸 불교하고 접목을 시키셨던데. 그럼요. 네. 예. 저는 이제 그 일반 학문 중에서 불교학과 가장 가까운 게 뭐냐 물을 경우에 보통 뭐 심리학, 뭐 철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또 물리학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 저는 생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요 불교학은 중생학이에요. 중생의 생물이거든요. 네, 살아있는 네. 존재들.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법하셨습니다. 인간만이 아니고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 있는 것들에 대한 고통을 보셨고 고통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셨고요. 그래서 생물학이 사실은 이제 그 대상이 똑같습니다. 불교학하고. 근데 그럼 생물학 중에서 뭐가 비슷하냐 할 때 다윈의 진화 생물학입니다. 이제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하면은요. 일단은 이 형태, 생명의 형태에 대해서 연기적으로 설명을 해요. 연기. 예. 무슨 신이 창조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적자생존에 의해 가지고 형태가 점점점 이제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조건이 형태를 만든다. 마치 이제 풍화작용에 의해서 바위의 모습이 변하듯이 모든 생명 종들의 모습은요 살아가는 환경과 그 다음에 이제 먹이 획득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족 번식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가지고서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철저한 연기법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불교와 비슷한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고집멸도 사성제입니다. 고집멸도. 이제 모든 게 괴로움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약간 괴로움도 괴로움이고 락도 반드시 고루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 모든 행복은요. 행복 그 상태가 지속되면 고통으로 변합니다.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체계고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주무실 때 이불에 눕든지 침대에 누우면은요. 너무나 편한 자세 잡습니다. 예. 근데 한 30분이 나면은 100입니다. 그렇죠. 그 행복이 고통으로 바뀝니다. 그럼 그렇죠. 엎치락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또 행복해집니다. 예. 또 고통이 됩니다. 또 뒤치락합니다. 그래서 그게 삶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부처님의 일체계고는요. 지금 내 이렇게 즐거운데 이게 아니고요. 모든 락도 본질은 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고성제고요. 그다음에 집성제는 번뇌예요. 왜 괴롭냐 하면은 내가 번뇌가 있기 때문에 탐욕, 교만, 무슨 이제 분노, 어리석음, 약간 동물적 마음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좋은 거 먹고 싶고, 그렇죠? 나 미운 놈 처치하고 싶고, 그다음 잘난 체하고 싶고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세계에 또 들어와 싸우고 삽니다. 양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싸우면서 적자생존. 그러니까 실제 다윈의 진화생물학은요, 이 사성제 가운데 고성제와 집성제, 다시 말해 본능과 괴로움의 세계, 이거를 철저하게 연기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똑같이 보셨지만은 나중에 멸도까지 아십니다. 그게 불교의 깨달음입니다. 근데 다윈은 멸도를 몰라요.
그래서 다윈의 전기를 보면은요, 나중에 만년에 아주 우울증에 빠져 돌아가셨답니다. 왜냐하면 비정한 생명의 세계를 알기는 알았는데 해결법이었기 때문에. 부처님은 보시고 나서 보리수 밑에 앉았다가 해결은 밖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하자. 탐욕과 분노와 교만을 빼버리면 편안하구나 이렇게 합니다. 이게 멸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멸도 발견자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진화생물학도 우리가 이 사성제 고집멸도에 대해서 그냥 관념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걸 체득하고 싶은 분은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다윈의 진화생물학에 대해 철저하게 공부하면 고성제 집성제는 안 돼 이렇게 합니다. 다윈이 불교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불교에 고의적이었답니다. 네, 집안 내력에도 불교 내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물론 껍데기는 기독교 집안이에요. 예. 근데 다 불교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들을 이제 배우고 했던 그런 그 집안입니다. 예. 네, 그 과학적으로 명상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불교 명상이 갖는 이 시대적 의미를 할까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지금 명상 붐이 일어나는 이유가 요새 이제 정보통신사회 4차 산업하면서 이제 효율성, 속도 너무 빠르죠 모든 게 다. 그다음에 양적으로 너무나 이제 아주 풍요롭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갖다가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근데 이 명상은요, 이 속도가 빠른 게 아니고요, 느려요. 윗바사나 수영할 때 걸어갈 때 초심자는요 10m 걸어가는데 한 1시간 걸립니다. 발 들을 때 가만히 촉감 느꼈다가 닿는 느낌 느꼈다가 천천히 자기 몸에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빠르게가 아니고 느리게. 그다음에 효율성이 아니고 비효율적으로 걸어갑니다. 그다음에 양이 아니고 질이에요, 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현대 이 아주 속도와 효율성과 양으로 막 그냥 지친 사람들에게 이 해독제로서 너무나 명상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붐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의 23대 회장이시고 또 이사장으로 계신다 그러는데 회원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저희가 이메일 보내서 이제 항상 학회 소식을 전하는 회원은 한 1,200명 이상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회비를 내야지 회원인데 또 회비 내는 분들은 1년에 한 200분 정도 이상 이렇게 됩니다. 200여 명. 예. 그 한국불교학 연구의 방향,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요즘? 지금 저는 우리나라 불교학은요 지금 최고입니다. 세계에서. 세계 그래요? 최고와 견줘가지고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일본 학자가 우리나라에 자주 오시는 분입니다. 이제 학술대에 한번 왔다가 한 2박 3일 계시다가 한국 논문 중에서 일본어 번역된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시다가 어떤 표를 썼냐 하면은 경악했다. 경악 이런 걸 썼습니다. 옛날 한국 불교학은 너무나 무실당했어요. 왜냐하면 인도 불교도 잘 모르고 또 합리성도 없었고 이제 우리가 사실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논문 나오는 거 보면은요 모든 분야가 다 뭐 세계 어느 이제 학자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고성과 수인이라는 아트북을 세상에 선보이셨던데 직접 만든 테라코타 작품을 소개한 거라고요? 아유, 또 사연이 깁니다.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 미술 좋아했습니다. 뭐 중학교 때 그림 잘 그렸고 고등학교 때 조각을 처음 배웠는데 이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2 때 실제 미대 조속과 가겠다고까지 했다가 뭐 다 말렸습니다. 제일 말린 분이 미술 선생님이요. 조각을 가르쳤던 분인데 이분이 말렸어요. 배고프다고. 현실적인 그 바람에 이제 제가 건축가 뭐 이런 데 가려고 미술도 할 줄 알고 이과기 때문에 이랬는데 나중에 치과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치과 의사 참 좋다고 아침에 10시에 출근했다가 2시간 환자보고 2시간 점심 먹고 2시간 환자보고 퇴근하더라고요. 제가 야 저기가 내가 갈 곳이다 해가 갔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치과대학 들어갈 때 이제 목적이 실제는 미술 평론가가 되려고 했습니다. 아주 정직한 얘기를 얘기한다면은요. 왜냐하면은 뭐 이제 생업이 있으니까는 작가는 못 될 것 같고 평론해보자. 그래서 입학하자마자 제가 다닌 데가 청계천 책방에서 온 미술책을 다 샀습니다. 미학책, 그 당시 열화당 미술본고 오광수 씨라고 미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들 이제 독파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쭉 미술 활동하다가 중간에 불교를 만났습니다. 대학교 한 2학년 때 불교는 물론 그 전부터 알긴 알았지만 뭐 집안도 불교고요. 그러다가는 능엄경 경을 보고서 그 다음부터 나는 불교 공부하자. 뭐 학자가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평생 불교 공부하고 수행하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미술도 버리고 그랬는데도 옛날 그런 어떤 이제 추억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다가 좀 쉬고 싶을 때 우리 어린애들 집에 이제 어린애 초등학교 다닐 때
공작 숙제로 이제 진흙 싸오거든요. 예. 그럼 제가 한 10덩어리 더 사옵니다. 어허. 그래서 애들 만들 때 옆에서 이렇게 애들 얼굴도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이제 만든 게 그게 쌓여서 한 30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예. 이제 그걸 촬영을 해가지고 예. 이제 그걸 한번 쭉 책으로 한번 내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참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로서의 길을 접고 불교 학자로 이제 변신을 하시려 했을 때 예, 이 예. 가족이라든지 주변의 뭐 반응이나 혹시 반대는 없었습니까? 일단 뭐 대학원 처음에 들어갈 때도 쉽진 않았죠. 왜냐하면은 뭐 생업 접고서 잠깐 이제 낮에 비어서 수업을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대학원 석박사 다니면서 결석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름 걸어놓고 이건 없습니다. 꼭 가서 했고 뭐 발표하려면은요 이제 발표하고 또 하나 남아요. 누구 또 발표했으면 꼭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등록금 냈는데 발표할 때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들어갈 때 석사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용납이 됐고요. 네, 그거는 문제가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석사하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또 우연히 이제 또 제 처가 또 밀어가지고서 박사까지 갔습니다. 당시 박사까지 하라고 그 바람에 이제 들어갔고요. 그랬다가 이제 학교 들어가는 거는 전혀 생각도 못했죠. 그건 뭐 감히 엄두를 못 냈죠. 그러니까 교편 잡는 거는 제가 꿈도 안 꿨습니다. 전혀. 예, 저는 뭐 그런 자격도 안 된 생각했었고. 그러다가 제가 병원을 96년도, 99년도입니다. 99년도에 네. 이제 보니까는 박사학위 받고 났는데 너무나 이제 네. 그 불교 학계에서 일이 많이 들어와요. 네. 논문 써달라, 발표해달라 하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환자 보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내가 학자가 될지 아니면 계속 불교 이제 공부하면서 직구하면서 할지 이러면서 이제 제 처한테 허락받고서 그때 IMF 때입니다. IMF 네. 때 한참 병원도 별로 수입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인도 가겠다고 이제 인도 가서 제가 공부하려고 박사학위 받은 다음이기 때문에 2년만 인도 갔다 오겠다 해서 네. 용산 전자상가 가서 캠코더도 사고 인도 네. 촬영하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그 경주 캠퍼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관학 재전공 하시던 분이 가르치던 분이 이제 갑자기 편찬을 시켜갖고 사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자리가 비었는데 시간 좀 강사 올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고민하다가 그리고 전임도 언젠가는 뭐 뽑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이제 이 경주 캠퍼스 99년도 2학기 때부터 이제 네. 강의를 시간 강사 내려갔습니다. 물론 다른 데 강사는 제가 3년도부터 강사를 했었습니다. 다른 데는. 그다음 경주 강의했다가 근데 강의 한 학기를 진짜 정성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기 말에 그 전임 채용 공고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듬해 3월부터 근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사건이 너무나 고맙고 저는 뭐 그 꿈도 안 꿨고 엄두도 안 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직업이 바뀐 거지만은 이제 네. 그때 그 계기가 하여간 제 인생의 큰 전환기였습니다. 네. 그야말로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2번 삽니다. 예. 네. 그리고 참 성공적인 또 지금 제2의 삶을 살고 뭐 계시는데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아버님께서 참 유명한 교육자이셨고 예, 또 예. 불교인이셨고 예. 그래서 아버님의 영향도 있었겠죠. 아 당연하죠. 네. 우리가 사형제인데 네. 이제 영향이 또 일방적인 건 아닙니다. 네. 또 이제 주고받는 영향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유독 그 어떤 지적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제가 사실은 물리 화학을 참 잘했습니다. 네. 원래 이과 쪽이었군요. 중학교 때 물리학자가 되려고 했어요. 아. 그랬는데 고등학교 들어보니까 저보다 수학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아 나는 쟤보다는 못하겠구나 해갖고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지적 탐구에 대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새로운 거 보면은요. 네. 이제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제 불교에 대해서는 너무나 호기심이 나요. 너무나. 또 스님들 가끔 집에 오시거든요. 네. 너무나 신비합니다. 네. 제가 어른 스님 이렇게 뵈면은요. 네. 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그 성인들과 네. 같은 그런 이제 풍모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 그래서 너무나 존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항상 배어는 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다른 형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불교학으로 아주 전공을 택한 거는 이제 원래 치과대학 들어올 때부터 무언가를 다른 걸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던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미술 평론에서 불교학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또 이제 교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많은 제자들과 또 후배들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십니까?
그 불교학이 다른 학문에 비해서 지금 아직도 제대로 그렇게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기독교 신학 같은 경우에는 신학자가 다 기독교 신앙인들입니다. 근데 불교학은 지금도 어떤 말이 퍼져 있냐 하면은 서양 특히 유럽 같은데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게 가면은요 학회 가면은요 불교학자는 불교 신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런 말을 해요. 서양 학자들이 지금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객관적 연구할 수부터 이렇게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불교를 인문학적인 연구 소재로 다룬다는 얘기예요. 마치 실험동물 해부하듯이.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에서 내 종교 관계없이 재밌구나 하고서 이렇게 연구하는 게 인문학적 불교학입니다. 근데 그런 인문학적 불교학이 근대 불교학인데 물론 여러 가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편견을 없애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게 횡행할 경우에는요 불교 신심 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인문학적 불교학하는 사람들은요 지적 호기심하고 또 하나가 명예욕, 잘난 체하고 싶은 마음, 논문 써서 이름 날리고 싶은 거, 돈 버는 거 이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망가져도 상관없어요. 이 말도 했다가 불교에도 저 말도 했다가 학설이 막 난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하는 얘기 중에서 불교학 공부하면 불교 신심 떨어진다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인문학적 불교학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신학에 대해서는 안 그래요. 신학은 다 철저한 기독교 신앙인들, 그렇죠. 어거스틴, 뭐 폴 틸리, 조직 신학이든지 전체가 다 지독한 신앙인들이 신학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학도 똑같습니다. 철저한 불교에 신심이 있는 분들이 불교학을 하는 것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문학적 불교학 중요합니다. 객관적 학문이기 때문에 그것은 방계, 이제 주변부를 형성해가지고서 인문학적 불교학의 연구 성과 가운데 가장 타당한 것들을 취사 선택해가지고 그걸 재정립해가지고 불자들을 위해서 수행과 신앙의 불교학을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한 불교학 분야가 이제 성립되어야 되고, 하여간 모든 앞으로 불교학사들은 철저한 불교 신앙인이 되어야지만이 회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뿐만이 아니고 옛날 타노큰 스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종지가 없는 학문은 죽은 학문이다. 종지. 으뜸된 뜻이 없으면 죽은 학문이다. 그래서 이 불교학사는 나름으로 다 자기 나름의 어떤 그러니까 불교는 신학이 아니고 각학이에요. 신학은 계시 학문이고요. 각의 학문은 깨달음의 학문입니다. 밑에서 올라옵니다. 마음속에서. 그래서 불자가 그게 각불자거든요. 깨닫다 알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전혀 방향이 반대입니다. 또 각학의 범위에는요 모든 인문학, 사회과학, 그다음에 자연과학이 다 들어옵니다. 전부 다 전제 없이 투구하기 때문에 불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각학이라는 큰 분야에서 이 불교학에서 이 하부 학문으로 이제 사회학 아니면 심리학, 자연과학, 무슨 물리학 이런 걸 거느리면서 그중에 최고의 각을 제공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 불교로서 앞으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깊은 신심을 바탕으로 불교학을 공부를 해야겠군요. 그렇죠. 그런 소신이 있어야지만 불자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신행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제 일단 저희 부친은 신행은 하간 새벽마다 참선하셨습니다. 몇십 년을. 그러니까 새벽에 꼭 보면 새벽 서너 시 일어나셔서 1시간 이상을 갖다가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요. 그 금강경을 다 외시죠. 그다음에 조깅하시는데 금강경 외면서 뭐 저는 금강경을 외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선은 집안 분위기에는 이렇게 좀 배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불자 집안이긴 하지만은 한 번도 사주팔자 본 적 없고요. 부친. 그다음에 결혼시킬 때 궁합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다 배격하셨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 때부터도 참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이제 했는데 이 경치 캠퍼스 들어오기 전까지는 거의 매일 했습니다. 또 치과할 때는요 환자만 유비무환, 환자만 없으면 비올 때 환자 없으면은 책 보다가 그 다음에 좀 힘들든지 아니면 좀 쉬고 싶을 때 그럼 다리 꼽니다. 그 다음에 꼭 그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벽에다가 이렇게 까만 거 붙여놓고서 이제 있었는데 이제 학교로 오다 보니까는 이제 너무 바빠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시죠. 또 한 말씀드릴 게 이 참선하고 다리 꼬는 게 불교 수행의 전부가 절대 아닙니다. 뭐냐면 부처님께서도요 처음에 깨닫고 나서 제자들한테는 참선 명상 안 가르쳤습니다. 제일 처음에 가르친 게 시체를 보게 하셨어요. 시체, 부정관.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무덤이 지금 같은 무덤이 아니고요. 시체가 막 널브러져 있는 거. 여기에 스님들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버떡 나요.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다리 꼴 필요도 없어요. 항상 그 생각만 합니다. 죽음이 뭘까, 내가 누굴까, 세상이 뭘까. 이게 이제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간 명심하십시오. 호흡 보는 게 불교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호흡을 보다가 마음 가라앉혀지면은요 투철한 의심이 들어야 됩니다. 보면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의심이지. 그다음에 관이고, 그렇죠? 이러면서 거기에서 지적자각이 올라오면서 공을 체득을 하고 연기를 보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그 호흡을 보는 거.
네. 대해서 물론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은 네. 이제 그게 다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풍조는 부처님의 원래 뜻과는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의문은 항상 갖고 다닙니다. 의문은, 네. 의문은 항상 하나 풀리면 또 갖고 네. 다니고 네. 근데 그게 꼭 무슨 저만의 의문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접목시킬까, 이걸 네. 어떻게 불교를 갖다가 사회에 네. 적용할까든지 이런 네. 의문을 항상 이제 네. 품습니다. 부정관, 의심. 참 많은 일을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공은 중관학이고 이제 예. 중관학이 공의 논리학입니다. 예. 근데 이 타나스님 이제 너무나 흠모했기 때문에 이분이 화음을 참 강조하셨고 예. 최근에 그 법성계 제가 책을 쓰고 있는데 법성계 해설을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다 보니까 화음적인 어떤 조망하는 방식이 참 아주 신선하고 예. 이제 완전 새로운 그런 어떤 학문 분야를 개척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는 뭐 아간 화음하고 역학, 주역 이런 데 아주 몰두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공부는 이제 예. 그리고 뭐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사회과학하고 역사학에 대해서 불교적으로 정립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함석헌 선생의 이제 뭐 저 뜻으로 보는 한국사든지 이제 그런 역사관이 있긴 있지만은 불교의 역사 해석은요 연기적 해석이 돼야 됩니다. 연기 모든 게 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위인이 있다, 무슨 영웅이 있다, 무슨 어떤 지향점이 있다 이게 아니고요. 모든 것은 조건이 역사를 만든다. 어디도 우월하지 않고 어디도 하열하지 않고 항상 조건이 만들었다는 거 이게 정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역사학의 방법론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도 그렇고 뭐 사회과학도 이 불교는 보면은 이제 정립 반정립할 때 이 불교 자체가 사회를 전체를 갖다가 정복하지 못합니다. 불교는 항상 사회 속에서의 역할로서의 불교예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뭐 쉽게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선과 악을 얘기하는데 그 악에 대해서 다들 보면은 이제 멀리하지만은요. 우리가 악해야지만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악은 나를 생존케 하고 선은 우리를 공존케 합니다. 우리 밥 먹는 거 그다음에 부부 생활하는 거, 배우자 선택하는 거 다 악이에요. 뭐 좋은 옷 입는 거, 내 돈 쓰는 거 다 악입니다. 그러니까 인디비주얼 개체를 위한 게 다 악입니다. 그래서 최소의 악, 법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악이 아닌 줄 알지만은요, 나를 위한 것은 악이고 남을 위한 건 다 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나를 위한 게 탐욕과 분노 이런 게 있어야지 나를 위합니다. 그래서 악과 번뇌가 동물적인 나를 갖다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요, 악이 있어야지만 국가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바로 악이에요. 외적이 침입하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이 악이에요. 그냥 탐욕 있게 돈을 벌어야지만 국민이 먹고 삽니다. 그래서 그 악이 있어야지만 악을 써야지만이 국가가 부강을 하고 외적의 침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악만 있을 경우에는 밀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의 역할이 바로 불교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국가 그 정치 권력이 이제 군사력이 외적을 향해야 되는데 국민을 향하지 않게끔 하고 구태타죠. 그 다음에 그런 탐욕이 이제 일단 탐욕을 통해서 이 국가 부가 늘어나지만은 그게 고르게 분배되게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역할과 감시 이거를 바로 불교가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반논리학이 중간학 얘기 드렸는데 논리가 있으면 반논리가 있듯이 그다음에 악의 세계에서의 어떤 동물적 생존이 있으면은 이게 선의 세계에서의 어떤 대응 작용으로서 항상 감시하고 도와주고 하는 또 쉬게 하고 지치면은 이런 역할이 불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조망을 또 이제 사회학적으로 제가 좀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연기론에 바탕한 사회학과 역사.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으로 또 연구 업적을 많이 남기시겠습니다. 오늘 참 뜻깊고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제 불교 요새 뭐 신도분들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불교만이 아니고 종교 전체가 다 지금 위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편을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그 정법, 다시 말해 불교의 본질만 우리가 되살리면은요 다 살아납니다. 마치 인도에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 탄생하셔가지고서 전 세계 인류의 변을 일으키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뭔지를 진정으로 되살릴 때 그때 나중에 불교 문화, 뭐 사회복지, 불교 사회 참여 그런 2차적인 것들은 저절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위기, 그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뭔지 우리가 그것만 따르시면은요, 그러니까 나도 행복하고 사회도 행복하고 그 다음에 불교도 또 이제 많은 사람한테 전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지는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참 고맙습니다. 뜻하시는 바를 다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BBS 초대석 향기로운 만남. 오늘은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불교학부 교수이자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 회장 겸 이사장이신 김성철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불련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거룩한 스승의 가르침 속에서 항상 기뻐한다. 법구경의 말씀이죠. 부처님 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처님 법답게 사는 일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 기쁨을 더욱 키워가는 날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승부하십시오.